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는 참 고요합니다. 주전자 보리차가 은근한 김을 올리고 손끝도 함께 풀립니다. 달력의 모서리엔 메모지가 포개지고 월말 일정이 눌어앉죠. 저는 수첩을 펼쳐 지출란을 차례로 보고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아버님 약통에는 요일 스티커가 반듯하고 칸마다 약이 들어있어요. 빈칸이 하나 보이면 가슴이 먼저 철렁해서 숨을 고르고 다시 봅니다. 식탁 위 봉투에는 영수증이 가지런히 묶여 종이 냄새가 배어있네요. 혈압약 금액부터 차근차근 손으로 옮기고 협심증 진료비 더합니다. 어머님 약값 옆엔 물리치료 횟수를 적고 다음 주 계획을 표시해요. 한 줄이 늘어날수록 숨이 조금 짧아지지만 끝까지 해내려 합니다. 아버님, 물 드실래요? 미지근한 물을 따라 두 손으로 건네드립니다. 기침 2번이 지나고 볼빛이 서서히 풀리시니 제 마음도 놓입니다. 약은 드셨어요? 하고 조심스레 여쭈어 보면 고개 끄덕이며 웃으세요. 약봉투를 정리하며 사박거리는 소리를 듣고 집 안호흡이 고릅니다. 자네도 함께 하셔서 정리만 하고요. 하고 식탁을 부드럽게 닦아요. 싱크대 아래 봉투엔 약 상자 껍질이 반쯤 차고 살림 냄새가 손에 스칩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어머님 목소리가 스며들어 발걸음이 먼저 향합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더라. 오늘도 조용히 물으셔서 머리맡을 가리켜 드려요. 여기 늘 두었지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무릎을 한번 쓰다듬으세요. 침대 프레임 어딘가서 작은 삐걱 소리가 나고 시간의 주름이 비칩니다. 오늘 치료 맞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니 메모를 보고 답합니다. 3시 예약되어 있고 천천히 다녀오시면 돼요. 목소리를 낮춰 전합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결을 세우고 공기가 차분히 내려앉죠. 가방 지퍼를 열어 의뢰서와 보험 서류 챙기고 진료카드도 확인합니다. 빠진 게 없는지 보며 주머니 위치를 바꾸고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요.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식탁을 살짝 올려놓고 남편 목소리가 들립니다. 퇴근이 조금 늦어. 네, 조심히 오세요. 하고 짧게 웃어 보내드립니다. 창밖의 해는 기울고 그림자는 길게 눕습니다. 저녁 바람이 스며듭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이번 달 지출을 묻고 항목 간격을 맞춥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엔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공과금에는 별표를 칩니다. 검진 예약 옆칸에는 치료 일정을 덧붙이고 빨간 점으로 강조해요. 아버님 진료 주기는 경과를 보고 조정하고 약 변경 여부를 메모합니다. 어머님 무릎 치료는 이번 주 2번으로 잡고 다음 주 3번 고민합니다. 합계를 계산하는 순간 숨이 살짝 멎는 듯해도 펜끝은 다시 움직여요. 냉장고 문을 열어 자석 밑에 메모를 떼고 장보기 목록을 씁니다. 김치와 달걀과 우유, 사과 2개를 적고 요구르트도 더합니다. 쌀을 헹구던 손끝이 도자기 그릇에서 멈추고 간은 그마나 만져집니다. 눈으론 잘 안 보여도 손은 먼저 알아채기에 살살 내려 안전히 둡니다. 우리 집 사정 또한 이 그릇과 닮아 있어서 겉은 말끔해도 속은 성해요. 먼 골목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바람 타고 부엌 전등이 떨립니다. 어머님은 가끔 저를 언니라고 부르시곤 해서 저도 웃으며 맞춰드려요. 오늘 반찬은 뭘까? 기대가 살짝 묻어나오면 대답도 더 따뜻해집니다. 죽을 먼저 끓이고 부추전도 바로 부칠게요. 입맛에 맞춰보겠습니다. 달궈진 팬 위에서는 기름이 사근사근 숨쉬고 부추 향기가 퍼집니다. 가장자리를 들어
뒤집개로 모양을 잡으면 초록과 노랑이 돕니다. 어머님 눈가주름이 고운 접힘으로 바뀌고 향이 좋구나 하시네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부엌 공기가 풀려나고 손놀림이 가벼워져요. 그릇을 내어놓고는 거실을 한번 돌아보니 담요 끝이 내려왔네요. 살며시 다가가서 발목까지 포근히 덮고 주름을 고르게 펴줍니다. 손이 야무지네. 라는 따뜻한 칭찬이 건너와서 제 마음도 풀어집니다. 온돌의 잔열 따라 발바닥이 천천히 데워지고 허리 긴장이 풀립니다. 문득 서랍 속 봉투가 생각나 조용히 열어보니 진료비 사이 현금이 있죠. 그대로 있음을 보고 안도의 숨을 길게 쉬고 서랍을 살살 닫습니다. 복도 신발이 엇갈려 짝을 맞춰 가지런히 놓고 문 앞에 줄을 세워요. 왼쪽은 빨강이라고 오른쪽은 노랑이라고 메모에 색을 남겨둡니다. 현관문 열릴 적에는 찬 공기가 먼저 스며들고 집 냄새가 더 깊어져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죽 냄새 참 좋네 하고 외투 먼지를 털어겁니다. 아버님 안부를 묻기에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서 오늘은 한결 나으세요. 남편은 안방으로 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무릎 상태를 살핍니다. 살살 아프다 하시면 식사 후 바로 쉬자고요. 시계를 함께 맞춰둡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천천히 강처럼 흐르고 사소한 말이 다리를 놓쳐 아버님 죽그릇들은 두 번에 나뉘어 비워지고 저는 눈으로 속도를 맞춰요. 밥이 맛있네. 라는 짧은 칭찬 한마디 지나면 식탁 온기가 번져갑니다. 설거지를 마친 다음 창틀에 먼지를 둥글게 닦고 손끝에 하루를 봅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물러나며 하루의 문장이 닫혀요. 거실 조명은 오늘도 한 칸만 남겨 부드럽게 비추고 빛결이 주름을 감싸줍니다. 남편이 오늘 고생 하며 짧게 웃어 말을 건네면 함께 사는 일이죠. 라고 답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아 미세한 떨림을 잠깐 나누고 온기가 조용히 번집니다. 안방 텔레비전 소리 점점 멀어지며 작아지고 느린 자막이 흘러갑니다. 세상은 바깥에서 여전히 시끄럽다 해도 우린 안에서 호흡을 맞춰요. 오늘의 어깨 무게를 살며시 여기까지 재어보면 그 이름은 책임과 사랑입니다. 내일의 목록 위에는 부추와 사과가 먼저 올라 요구르트가 뒤따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가느다란 끈이 되어 엮이며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관의 센서 등은 잠깐 켜졌다가 금세 꺼지고 밤 공기는 바닥에 앉아요. 불 끄자 하시기에 먼저 주무세요 하고 스탠드 하나만 남겨둡니다. 마지막 수첩을 덮고 표지의 흠집을 천천히 쓰다듬어 세월의 결을 어루만져요. 말하지 못한 이름이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면 마음을 다시 묶어둡니다. 여기 없는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이 문 앞에 고요에 머뭅니다. 그 고요의 끝을 듣고 내일을 조용히 떠올리면서 또 버티리라 믿습니다.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달래듯 숨을 고른 뒤 작은 의식을 마칩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올려 따뜻함이 등에 번지도록 하고 오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눈을 감기 전에 짧게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잘 주무세요. 전해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에 길게 번져 들어오고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부엌 시계가 8불 조용히 지나갈 무렵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띠링하고 뜨는 알림에 신우이 이름이 보여서 손끝이 먼저 멈춥니다. 언니 걱정 말아라고 짧은 문장이 달려있고 이모티콘이 웃고 있네요. 부모님 병원비는 내가 이번 달부터 챙길게 라며 힘센 말이 이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답장을 치고 메모장에 별을 남깁니다. 식탁 위 봉투를 열어
진료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봉투의 두께를 만져봅니다. 어제와 큰 차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합니다. 거실에서 어머님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십니다. 우리 딸이 철이 들었네. 이번 달은 미나가 낸대. 걱정 말라고 하더라. 네, 그렇군요 라고 웃음을 실어 대답하고 아버님 쪽을 흘끗 봅니다. 아버님은 한숨보다 조금 더 낮은 소리로 그게 오래 갈까 하십니다. 어머님은 손살에 치며 요즘 세상은 다 그렇다 한번 맡겨보자 하시지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펴서 이번 달 달력을 보고 신우이 이름을 적습니다. 처음 맞는 날이라는 작은 글씨를 덧붙이고 괄호에 물음표를 남겨요. 점심 무렵 신우이에게 팩스 번호를 보내달라. 보험 서류가 필요하다고 문장을 조심스레 묶어 메시지를 보내보지만 읽음 표시가 멈춰섭니다. 곧 답장이 하나 와서 요즘은 모바일이면 돼. 번거로움은 노노라네요. 저는 은근한 미소로 그러면 영수증만 사진으로 부탁해요 라고 카메라가 흔들렸다며 조금 있다 보낸다더니 대화창이 조용해집니다. 부엌 창문 너머에서 빨래줄이 흔들리고 바람이 식탁을 스칩니다. 아버님은 약 봉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오늘은 내가 고생 덜하게 딸내미가 낸다니 좋구먼. 빚은 안 지는 거지? 저는 웃으며 말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말아 걱정 마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곧바로 그럼 이번 주부터는 집살림도 좀 도와주면 얘가 옳게 집으로 가서 잠깐 지내보자고 한다. 왕복이 힘들다더라. 제 숟가락이 허공에서 살짝 흔들리는 사이 남편의 발자국이 다가옵니다. 오늘 반찬 뭐야 라며 가볍게 기분을 띄우고 자리 옆으로 앉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살짝 메시지를 보여주니 남편의 눈썹이 움직입니다. 잘하면 이번이 기회야. 스스로도 해보겠다는 뜻이니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아버님은 낮게 기침을 2번 삼키시더니만 말꼬리를 맺지 않으십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알림음이 또 한 번 울고 화면에 사진이 뜹니다. 흐릿한 계산서 사진과 엄지 모양 이모티콘이 나란히 붙어 서 있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보려고 손가락을 모아 벌리다가 금액이 잘 안 보여 멈춥니다.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예의를 골라 적어 보냅니다. 이번엔 답장이 빠르게 선명한 사진이 날아오고 합계가 깔끔히 보입니다. 저는 수첩의 금액란에 숫자를 조심스레 옮겨 밑줄을 2번 그어둡니다. 어머님은 신이 나셔서 우리 딸이 요즘은 말이야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앱으로 쓱싹한다더라. 하루 만에 처리가 된다며 칭찬을 길게 이어갑니다. 아버님은 말없이 창밖 하늘을 잠깐 보시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젓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나가며 현관 신발장을 닫는데 문틈에서 바람이 셉니다.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비상연금의 총액을 머릿속으로 더해봅니다. 집 앞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를 장바구니에 담고 카드 대신 현금을 꺼내요. 직원이 거슬러주는 잔돈의 촉감 사이로 짧은 의문이 지나갑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원래 자리에 넣고 손가락을 한번 멈춥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어제보다 얇아진 듯해 손끝이 오래 머뭅니다. 혹시 내 착각일까 하고 숨을 고르게 세어보고 수첩의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때 또다시 도착한 신우이의 메시지에는 내일도 병원 간다. 가적혀 부모님 일정은 내가 이제 다 챙길 거니까 언니는 쉬어. 가붙습니다. 네, 고마워 라는 말이 자꾸만 짧게 느껴져서 길이를 여러 번 고칩니다. 나는 괜찮으니 무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과 영수증은 꼭 부탁한다고 보낸 뒤 한참 지나서야 알림에 파란 점이 지고
읽음 표시가 나타납니다. 엄마가 오늘은 많이 웃으시더라 라는 한 줄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 말 한 줄이 식탁 위 그림자에 닿는 순간 저녁이 살짝 밝아집니다. 그러나 제 수첩 위엔 물음표 하나가 남아서 연필 끝을 살짝 물어봅니다. 아버님은 TV 뉴스를 잠시 보시더니만 소리를 더 낮추십니다. 어머님은 부추전을 한 조각 더 집어들고 딸은 원래 감이 좋다며 옳게도 좀 쉬어야지라고 저를 향해 웃어주십니다. 저는 미소로 답을 합니다. 식사 뒤 설거지를 하며 수도꼭지를 잠그자마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오늘 고마웠고 라는 신우이의 짧은 문장과 하트 하나가 붙어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쁘게 접어둔 마음을 서랍처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여백에 작게 두 줄을 남깁니다. 첫째, 사진은 매번 받기. 둘째, 금액은 같은 날에 수첩과 봉투를 대조하기. 별표를 3개 그려둡니다. 창밖의 골목 불빛들이 한두 개씩 꺼져가자 집안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의 작은 단초들은 아직은 소리 없이 놓여 내일의 페이지를 두드립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손등으로 막고 저는 전등을 한 칸 낮춥니다. 그리고 마음의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밤으로 조용히 들어섭니다.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복도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가볍게 일었습니다. 낡은 골판 상자 하나가 발끝에 툭 걸려 나왔고 뚜껑에는 미나라 쓰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 스카프와 낡은 연습 구두 한 켤레, 번호표 스티커가 함께 있었습니다. 번호표 구석의 필기는 최종 2차 탈락이었고 볼펜 잉크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버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니 상자를 보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때 지가 울었지 하시고 등받이에 가만히 기대시며 손바닥을 무릎에 포겠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서 추운 겨울에도 일을 더 했지. 그래도 지는 끝까지 해보겠단다. 말끝이 짧게 떨리길래 상자를 닫으려다 멈추고 구두 하나를 조심히 닦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님이 그때 미나가 참 빛났지 하며 웃음과 한숨을 같이 내셨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온 작은 앨범을 무릎에 열고 우리의 옛 사진을 넘기셨습니다. 결혼식 날 홀 안쪽에서 미나가 꽃바구니를 들고 반짝 머리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미나는 밝았고 말끝마다 별이 튀었고 세상을 금방이라도 품을 듯 했습니다. 식뒤 피로연 자리에서 연예인 될 거야 라고 웃고 어머님은 그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와 남편에게 숟가락을 놓으며 꿈은 응원하되 생활도 챙기자 하셨지요. 시간은 그 말을 비켜가서 오디션만 몇 해를 지나고 미나의 표정이 얇아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꾸준히 새로운 강좌를 찾아 붙였고 집안 지출표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아버님의 협심증 진단은 그 무렵 처음 나왔고 약 봉투가 식탁에 늘었습니다. 미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과 결혼할래 라며 짧은 인사를 데려왔습니다. 성실한 눈의 사위였고 말씨가 고운 사람이었는데 미나는 자주 반말로 답했습니다. 살림을 시작하고 며칠 뒤 이런 집안 리듬은 싫어 하며 서운한 말을 자주 던졌습니다. 심해부는 밤마다 야근했고 아침마다 웃으려 애썼고 그 노력이 점점 달아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말은 서로를 비켜나가기만 했고 작은 상처가 큰 벽이 되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던 날 어머님은 미나 손을 꼭 잡았고 아버님은 창밖만 보셨습니다. 그 뒤로 미나는 본가에 와서 한동안 방안을 어둡게 살았고 어머님은 더 많이 감싸주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때부터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약 봉투에 날짜만 적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와 살림의 줄을 하나씩 잡고 명절마다 자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너는 참 든든해 하셨고 아버님은 고개로 크게 답하셨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 바람막이였고 말없이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미나는 오랜 침묵 끝에 다시 꿈 얘기를 꺼내곤 했고 다음 날엔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어제처럼 문득 이제는 병원비 맡을게 하고 큰 소리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는 상자 속 스카프를 곱게 접어 다시 넣고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어머님은 앨범을 덮으며 우리 집은 늘 버텼지 하고 손등으로 이맛담을 닦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있다가 버티는 것도 기술이여 하시고 작게 헛기침을 2번 하셨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돌아 수납장 문틈에 걸리듯 남아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힘들면 말해 하고 덧붙였습니다. 유리컵 바닥에 물결이 햇살을 받아 흔들리고 앨범의 금태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수첩의 한 페이지에 미나 상자 거실 옆이라 적고 가로줄 아래에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별 옆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과거는 박스에, 생활은 오늘에, 감정은 천천히 꺼내기. 어머님은 부엌에서 부추를 다듬으며 흥얼거리고 칼끝이 도마를 차분히 두드립니다. 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해 그림자를 천천히 보시고 손을 등 뒤로 가만히 모으셨습니다. 그 사이 제 전화 화면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떴고 보낸 이는 역시 미나였습니다. 언니, 저녁에 들러도 돼? 짧은 줄 사이로 바람이 불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상자와 앨범을 제자리에 넣고 문을 부드럽게 닫으면서 마음의 끈을 한 번 더 묶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햇살이 마지막 한 칸을 남겨놓고 우리의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저녁 공기가 살짝 흔들리고 문 너머 발소리가 멈춥니다. 나왔어 하는 말과 함께 신우이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능숙하게 엽니다. 저는 순간 고개가 들려 번호를 어떻게 묻다가 웃음으로 말을 접습니다. 엄마가 알려줬어 라며 캐리어를 톡 밀어넣고 슬리퍼로 바꿔 신습니다. 거실의 불빛 아래에서 미나의 미소가 환하긴 한데 눈과 피로가 조금 남아있네요. 오늘 병원비 처리했어. 가볍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영수증 사진을 확대합니다. 하단의 결제 시간 옆에 지점명이 낯설게 박혀 있고 로고 색도 우리 병원과 다릅니다. 지점이 바뀌었나? 라며 저는 부드럽게 물어보고 미나는 새로 생겼대 라 답합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한 줄 알림을 띄워주고 가슴께로 진동이 번집니다. 미나 맞네 외래 진료비. 짧은 문장이 방안을 가로질러 무릎 위에 살짝 내려앉습니다. 저는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고 시스템이 느리네요. 중얼대며 미소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언니, 저 방은 어디야? 미나가 물건을 정리하려고 복도 쪽을 힐끗 바라봅니다. 거실 옆 작은 방에 라고 문을 열어 불을 켜주고 이불을 한번 털어 올립니다. 문간에 내려놓은 캐리어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발등 근처까지 굴러옵니다. 줍는 척 살짝 펼쳐보니 ATM 출금 영수증 글씨가 눈금처럼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시간은 방금 전 저녁, 금액은 병원 영수증과 비슷하고 계좌주는 어머님 성함입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캐리어 위에 조용히 올리고 기분이 먼저 한 걸음 물러납니다. 차 한잔 할래? 하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니 약한 끓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식탁에 앉은 미나는 손톱을 천천히 만지작이고 화면을 자주 아래로 내립니다. 보험 서류는 보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앱으로 자동 처리야.
라 답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 전화가 진동으로 울려 테이블 모서리를 떨게 합니다. 미나야, 오늘은 됐니? 스피커로 흘러나온 목소리에 미나가 빠르게 응, 다 했어. 어머님은 안도하신 듯. 고맙다. 내일은 물리치료. 일정을 다시 읊으십니다. 통화를 마친 미나가 갑자기 싱긋 웃어 보이며 언니 나 오늘부터 달라. 저는 찻잔을 밀어주고 좋지, 천천히 가보자 하고 찬물의 김을 바라봅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왔구나 미나 인사하고 외투를 소파에 조심히 얹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라며 미나가 먼저 싱크대로 가서 그릇을 두세 개 닦습니다. 남편이 눈으로 묻는 뜻을 저는 고개 끄덕임으로 답하고 세 줄짜리 숨을 삼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나서 아버님이 천천히 자리하니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막습니다. 미나가 냈다면서 아버님 말끝이 조심스러워 미나는 네, 이제 제가 어머님은 기쁜 표정으로 우리 딸이 철이 들었지 하고 반찬을 한 점 더 얹어줍니다. 저는 밥 공기를 두 손으로 잡고 알리맘의 파란 점을 떠올리며 말없이 김을 식혀둡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분리수거 봉투를 묶다가 투명 비닐 속 글씨가 보입니다. 병원 원무과 봉투와 보호자 카드 승인 전표가 겹쳐져 얇게 빛납니다. 결제자란에는 어머님 성함, 서명 필체는 익숙한 곡선, 금액은 사진과 동일합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눌러 매듭을 조금 더 단단히 묶고 숨을 한번 길게 정리합니다. 언니, 쓰레기 내가 버릴게. 미나가 성큼 다가와 봉투를 들고 현관 쪽으로 빠르게 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엘리베이터 움직임이 스치며 밤 공기가 복도에 스밉니다. 그 사이 제 휴대전화엔 미납 처리 완료라는 문장이 잠깐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누군가 창밖 어둠에서 가볍게 손을 흔든 듯 했고 커튼 끝이 미묘하게 떨립니다. 무슨 일 있나? 라는 남편의 낮은 물음에 아니 바람인가 봐. 돌아온 미나는 환하게 층간 쓰레기함 깔끔하더라 하고 손을 금세 씻어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 병원 들러 결제 확인하고 서류도 한번 챙겨올게. 제 말에 미나가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웃고 언니 꼼꼼은 여전하네. 웃음 끝에 잠시 낯선 기척이 묻어나와 익숙한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 어머님 방문 사이로 새는 작은 속삭임이 발끝에 닿습니다. 미나야,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지 말자. 라는 말과 응, 엄마. 하고 낮은 대답. 저는 스탠드 불을 낮추고 수첩 여백에 짧게 적습니다. 알림 미납 완료, 시간차 확인, ATM 어머니 명예, 금액 일치, 영수증 보관, 별표를 2개 더 그립니다. 창문 유리박 어둠에 작은 그림자가 스치고 밤의 숨이 살짝 더 깊어집니다. 첫 단추가 어긋난 듯한 작은 감각이 손끝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빗결이 현관 틈을 스치고 집에 숨이 고릅니다. 저는 수첩을 챙겨 가벼운 가방에 넣고 신발 끝을 고쳐 신습니다. 오늘 먼저 들를 곳은 어제의 그 병원이고 창구가 열리길 기다립니다. 접수대 유리창 뒤로 모니터 불이 켜지고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진료비 확인해달라. 어제 결제 내역과 함께 알림 시간도 보여드립니다. 직원은 기록을 열어 몇 번 자판을 두드리고 현금 입금 처리라 말합니다. 처리 시각을 보니 알림보다 훨씬 늦고 지점 표기도 다릅니다. 가까운 ATM에서 어머니 명의로 입금 메모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 제출력을 정중히 부탁드리고 서류 봉투를 받습니다. 수납 알림 신청도 다시 걸어두세요. 라며 직원이 안내를 덧붙입니다. 문을 밀고 나오는 길에 손바닥 땀이 식고
목 뒤가 살짝 서늘해집니다. 버스 유리창 바깥으로 가로수 잎이 흔들리고 생각이 그 사이를 건넙니다. 미나가 말했다지요. 앱으로 자동 처리라고 정말 그랬을까요? 지갑 속 현금 봉투를 한 번 더 눌러 만지고 수첩 가장자리를 펴둡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목에 작은 문구점이 보여서 스티커 새 묶음을 삽니다. 빨강은 지출 항목, 파랑은 입금 확인, 초록은 대화 체크로 문을 열자마자 주방에 물 끓는 소리, 김이 환하게 오릅니다. 어머님은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묶으시고 오늘은 죽이 맞나? 저는 미소로 맞장구 치고 봉투를 서랍에 놓으며 쌀을 한 번 더 씻습니다. 미나가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반가운 손짓을 보냅니다. 언니, 나 오늘부터 새벽 루틴 잡을 거야. 목소리가 가벼워 보입니다. 좋구나. 천천히 하자. 저는 물 한 컵을 건네고 수첩 위에 스티커를 펼칩니다. 빨강 하나를 붙이고 어제 날짜를 동그라미 옆에 파랑을 나란히 둡니다. 이건 뭔데? 라고 미나가 의자를 당기며 수첩을 빤히 살펴봅니다. 우리 집 약속지야. 영수증 사진과 금액, 매일 밤 9시 확인. 언니가 회사야? 하고 미나가 웃어 넘기다가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습관, 우리 모두가 편하려고 서로 덜 잊으려는 거야. 남편이 방에서 나와 컵을 씻어 걸어두고 좋다, 그게 낫지 합니다. 어머님은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김을 보고 맞아, 잊으면 섭섭해. 아버님은 창가로 가서 해 그림자를 한번 짚고 기록은 길이여 하십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오늘 일정을 맞춥니다. 난 오전에 물리치료, 미나야 같이 가줄래? 어머님이 다정히 묻습니다. 그럼요, 엄마. 하며 미나가 재빨리 답하고 휴대폰에 시간을 적습니다. 저는 다른 메모칸에 시장 장보기 목록과 은행 업무를 적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이 테이블에서 진동하고 작은 문자창이 뜹니다. 직원 대체 요청이라 굵은 글씨가 보이더니 한숨이 남편 입술에 맴돕니다. 오늘 야간까지 할 듯. 남편이 짧게 미안하다고 눈빛으로 먼저 사과합니다. 괜찮아, 조심히 해. 저는 머그컵을 들어 따뜻함을 오래 잡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부엌의 공기가 가벼워 창문을 활짝 엽니다. 골목의 자전거 종소리, 빵집의 첫 굽는 냄새, 아침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싱크대 및 재활용통을 정리하다 보니 아래에 얇은 전표 하나가 보입니다. 편의점 현금 서비스, 어머니 카드 뒷면 서명, 시각은 새벽 무렵입니다. 저는 전표를 접어 서랍 맨 뒤에 넣고 초록 스티커를 꺼냅니다. 수첩 여백 위에 적어요. 현금 흐름 재점검, 가족 단톡 공지하기. 문을 잠시 닫고 나가 시장으로 발을 옮기고 사과와 부추를 담습니다. 정육점 앞 사장님이 며느님 오늘도 고생 미소로 덧말을 주십니다. 고기 얇게 썰어주세요. 어머님 이 나이에 맞게 지방은 조금만요. 사장님이 도마를 두드려 박자를 맞추는 사이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병원 도착했습니다. 미나의 단체 메시지에 어머님 사진이 따라옵니다. 마스크 뒤 웃음 눈매, 의자 팔걸이에 손, 오늘은 상태 좋아 보입니다. 저는 하트 하나와 응원 이모티콘을 보내고 장바구니에 계란을 얹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세탁기를 한번 돌립니다. 현관 비밀번호 입력음이 짧게 5번 울리더니 미나가 문을 엽니다. 언니 다녀왔어. 하며 어머님 팔을 부축하고 문턱을 천천히 넘습니다. 어머님은 숨을 고르고 물리치료사 손이 좋아 짧게 칭찬을 남깁니다. 저는 물컵을 건네며 좋으셨다니 다행이라고 허리 뒤 베개를 받칩니다. 그때 미나의 화면에 배달앱 결제 알림
금액이 다소 큽니다. 점심은 이걸로 할까? 미나가 화면을 흔들며 쿠폰이 오늘 만료야. 좋아, 같이 먹자. 하고 저는 결제창을 보는데 카드명이 어머니로 뜹니다. 내 카드 썼니? 묻자. 미나는 태연히 웃으며 엄마가 비밀번호 줬어. 생활비 카드는 생활비로만 쓰자. 응? 말끝을 아주 부드럽게. 어머님은 난처한 웃음을 입가에 살짝 얹으시고 오늘만 하십니다. 저는 접시를 꺼내며 오늘은 넘어갈게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식탁 위 배달 봉투가 차례로 비워지는 동안 대화는 둥글게 돕니다. 어제 병원비 얘기, 앱 처리 편리함, 영수증 사진 보내기. 미나는 고개를 끄덕여. 알겠어. 매일 보낼게. 손가락으로 약속 제스처. 어머님이 종지 그릇에 김치 한 줌을 덜며 우리 딸이 잘한다. 아버님은 식탁 끝에서 조용히 국을 드시고 말없이 눈을 감으십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설거지를 나눠 하는데 싱크대 앞 사이가 좁습니다. 미나는 거품을 올리고 저는 그릇 물기를 닦고 어깨가 몇 번 스칩니다. 그 순간 미나 휴대폰이 후레쉬처럼 번쩍이며 새 메시지를 띄웁니다. 오늘 오후 입금해요. 낯선 이름의 말풍선과 웃음 이모티콘 하나. 미나가 화면을 가리다 소매로 급히 끄고 공연 연습비. 연습비? 되묻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여 친구 공연 도와줘. 말은 가볍지만 눈동자 속 그림자 끝이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기로 하고 수건을 조용히 짭니다. 오후에 볕이 기울고 어머님이 낮잠을 자는 동안 아버님과 작은 장보기를 갑니다. 마트라면 진열대, 할인 품목을 같이 고르고 계산대에 줄을 섭니다. 그때 카드 단말기가 한번 오류를 내고 직원이 다시 긁으라 합니다. 승인 문자가 오자 80명이 미나 카드, 금액은 소액 결제입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들어 내 카드로 했냐? 묻자 저는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가족카드 묶음이라 알림이 같이 와요. 짧게 설명을 덧댑니다. 아버님은 입술을 다물고 천천히 계산대를 지나 그려 한마디만 남기십니다. 해가 더 기울 즈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장바구니를 놓습니다. 어머님은 막 잠에서 깨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뭘 그리 많이 샀노? 컵라면 2개는 어머님 야식용이라 하고 오렌지는 비타민용이라 웃습니다. 미나가 그때 맞춰 방에서 나와 스트레칭, 팔을 길게 뻗습니다. 저는 초록 스티커를 테이블 모서리에 붙여 우리 가족 단톡방 공지, 하루 지출 합계, 영수증 사진 첨부, 밤 9시 이내 전송. 미나는 팔을 내리며 알겠어, 규칙 좋네. 말끝을 부드럽게 잇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멋쩍어 내가 자꾸 잊어서 미나야 내가 해라. 아버님은 잠깐 언급을 하고 몰래 쓰지 말자. 짧고 낮은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거실 등이 한 칸 켜지고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저는 국물 내고 미나는 채소를 다듬고 어머님은 반찬을 데웁니다. 주방이 분주해질 무렵 남편이 전화로 미안하다, 야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쉬면 되지. 저는 웃음을 남기고 통화를 짧게 닫습니다. 식탁 위 그릇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저녁이 조용히 차려집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굽김이 올라와 맴돌고 이야기가 천천히 풀립니다. 아버님은 오늘 치료 후 무릎 통증이 덜하다 하시고 어머님은 맛있다 하십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여 내일은 은행도 들러 카드 정리 좀 할게. 저는 수첩을 펴서 내일 일정에 줄을 긋고 초록 별표를 하나 더 칩니다. 식사 뒤 분리수거를 미나가 먼저 들겠다고 현관 쪽으로 재빨리 갑니다. 그 순간 저는
현관 신발장 위를 보다가 얇은 영수증 모서리를 봅니다. 공연 연습실, 대관료 일부 결제, 결제자는 어머님 카드. 손끝이 아주 잠깐 차갑게 식어버리고 심장은 크게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접어 내 지갑 속에 넣고 숨을 길게 고릅니다. 언니, 금방 갔다 올게. 미나의 목소리가 밝고 문이 가볍게 닫힙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수첩 빈칸을 채웁니다. 어머니 카드 사용처, 병원생 필품 구분, 문화연습실 별도. 다음 줄에는 적습니다. 지출 투명화 안건, 내일 가족회의 상정. 어머님이 살그머니 와서 제 어깨를 톡 치시며 미나 요새 많이 좋아졌다. 저는 웃음을 띄우고 그래요, 조금씩이요. 그 말만 차분히 남깁니다. 밤 공기가 깊어질 때 미나가 봉투를 들고 돌아와 현관에 소리가 번집니다. 분리수거함 깔끔해. 미나는 엄지를 들어 보이고 주방으로 성큼 들어옵니다. 그때 미나 휴대폰에 연달아 두 줄 알림이 화면 위쪽을 스칩니다. 입금 확인 부탁. 오늘 중 결제 요망. 낯선 이름의 말풍선. 미나는 화면을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고 샤워 먼저 할게 합니다. 어머님이 수건을 건네며 감기 들지 말고 물 조심해라 하십니다. 샤워기의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거실의 소음이 낮아집니다. 저는 소파 곁 조명을 한 칸 더 낮춰두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아침에 만져보았던 현금 봉투의 모서리, 두께를 조심스레 재봅니다. 수첩 숫자와 맞추어 한 번, 두 번 헤아리고 펜끝으로 작은 점을 찍습니다. 여백 아래쪽에는 오늘의 합계를 적고 빨강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초록으로는 이렇게 써둡니다. 영수증 사진 미나 2100. 시계의 분침이 9을 가리키는 순간 미나 방 불이 켜집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 휴대폰 불빛이 움직이고 단톡방이 반짝 뜹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과 점심 배달 영수증 두 장이 나란히 옵니다. 저는 하트를 하나, 엄지 이모티콘 하나, 기본 인사를 남깁니다. 아버님은 확인만, 어머님은 수고라고 짧은 두 글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장이 더 올라옵니다. 연습실 대관 영수증. 결제 카드 표시는 어머님 이름 세 글자, 메모란에는 하트. 채팅창에 짧은 멈춤, 점 세 개가 반짝이고 미나의 다음 문장이 뜹니다. 엄마 카드로 먼저 결제. 내가 오늘 안에 입금, 영수증은 보냈어. 저는 아주 천천히 키보드 위 손을 얹고 단어의 순서를 고릅니다. 고마워, 미나. 오늘부터 우리 사용처를 꼭 나눠 쓰자. 어머님이 바로 그래, 그러자 하시고 아버님은 좋다. 미나는 잠시 있다가 오케이, 언니라고 웃는 이모티콘을 붙입니다. 대화창이 고요해지고 집의 호흡이 고르게 밤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 줄을 남깁니다. 갈등은 예열 중. 내일 가족회의, 지출 투명, 비번 변경, 서랍키 이동. 조명을 한 칸 더 낮추고 창문 틈새를 단단히 손끝으로 눌러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연필 그림자가 길어지고 생각이 그 끝을 밟습니다. 이 작은 예열이 큰 불로 번지기 전에 규칙을 먼저 세웁니다. 그 규칙의 문장들은 각자의 마음을 덜 아프게 내일을 건너게 하겠지요. 어둠이 천천히 내려와 커튼 끝을 스치고 밤의 숨이 정돈됩니다. 저는 팔을 깔끔히 걷어 주방 싱크를 마지막 닦고 손목의 물기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요. 오늘의 무게는 여기까지. 내일은 조금 더 가볍기를. 아침빛이 거실을 얇게 쓸고 지나가고 식탁 위에 노트가 엽니다. 밤새 적어둔 규칙을 한 줄씩 천천히 읽고 별표에 마음을 얹습니다. 오늘은 비번부터요.
제가 웃으며 말하니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은행 들렀다가 병원, 그 다음 장 보고 귀가. 남편이 일정표를 찍습니다. 아버님은 자리에서 지팡이를 가볍게 두르고 서두르지 말자 하십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넣고 오케이, 같이 가요. 어조가 생각보다 밝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소리,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우리 넷이 가지런합니다. 은행 창구 번호표가 느린 바람처럼 움직이고 대기 의자가 차분합니다. 가족카드 비밀번호, 변경과 이용 한도 조정, 자동이체 확인까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여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이 잔잔히 바뀝니다. 어머님 카드 항목 옆에 연습실 대관 자동이체, 작은 글씨가 눈에 걸립니다. 이건 뭐였죠, 어머니? 제가 어미를 낮추자 어머님이 안경을 올리십니다. 아, 그거 말이냐. 일단 먼저 걸어둔 거지. 곧 취소하려 했어. 직원은 손가락을 멈추고 승희는 어제 한 번, 그 이전에도 2번. 아버님 표정이 잠깐 지평선처럼 굳어지고 미나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럼 해지부터요. 제가 서류에 표시하자 직원이 즉시 클릭합니다. 또 하나 보입니다. 어르신 연금 계좌에서 매월 20만 원 대체. 대상 계좌 칸에는 미나 자유입출금. 검은 글씨가 똑바릅니다. 이 이체가 언제부터?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면 직원이 내역을 펼칩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 보낸 사람 메모는 생활보조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님 손등이 가볍게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고 그거 내가 부탁했네. 아버님이 천천히 맞은편 시계를 보다가 입술을 한번 다무십니다. 미나가 작게 웅얼여.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손끝이 무릎을 만집니다. 창구 옆 프린터가 영수증을 길게 뽑아주고 서류 봉투가 한가득 찹니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한도 조정 반영, 비밀번호 신규 설정. 직원이 정리해주며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연금 대체는 끝났습니다. 문 밖에 바람이 복도 카펫을 스치고 우리는 말없이 걸어 나옵니다. 길모퉁이 카페 벽시계가 11시 4분을 가리키고 의자는 햇살을 품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저는 봉투를 펼친 다음 차례대로 줄을 만집니다. 연습실 승인 이력, 병원 자동이체, 연금 대체 상세네요. 각종 날짜들 사이로 어머니 손글씨 메모, 미나 이번 달만. 아버님이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고 이번 달이 자꾸 늘었구먼. 어머님은 숨을 고르고 그의 마음이 약해 끊겨버리면 부러지니 말끝이 부드럽지만 종이 가장자리가 냉해서 손바닥이 먼저 움찔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떨구고 내가 갚을게 언니. 오늘 안으로 정리할게. 저는 숨을 길게 쉬고 고마워. 근데 오늘은 증거를 먼저 모을게. 스스로도 낯선 말투, 그러나 필요한 순서, 한 번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알림음이 작게 테이블 위를 지나가고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문을 열자 복도 끝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고 봉투 두껍게 든 손이 보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낮고 고른 목소리, 전 심해부가 서 있습니다. 문턱에서 눈길이 한 번 더 마주치고 시간이 가볍게 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을 받아 보증갱신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납도 하나 떠서요. 그는 봉투를 내밀며 오해 생길까 녹취도 했고 영수증 일부 모았습니다. 미나가 의자를 움켜쥐고 왜 내가 여기. 눈동자가 바삐 흔들립니다. 어머님은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시다가 숨이 한 번 걸리십니다. 태수야. 그녀가 이름의 끝을 삼키고 의자 등받이를 잡으십니다. 전심의 분은 고개를 숙여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때를 놓쳤어요. 그가 꺼낸 영수증들엔 연습실 대관, 장비 렌트,
마이크 수리가 줄지어 있고 결제 카드 명의란에 어머님 이름과 그의 이름이 교차로 번갈아 나타납니다. 사실 이건 이혼 뒤에도 몇 번 어머니 부탁으로 그가 휴대폰을 열어 통화 기록을 터치하자 짧은 녹음이 흐릅니다. 태수야, 이번만 도와라. 미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언제든 갚을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래. 올케한텐 비밀로 해주라. 걱정할까봐. 녹음이 끝나는 자리에서 찻잔의 김이 한 번 꺼지고 공기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천천히 탁자 모서리를 잡으시고 난 왜 몰랐을까? 어머님이 머뭇거리며 애가 버텨야 하잖아. 지금 그만두면 산다. 아버님 음성이 갑자기 낮고 깊게 떨어집니다. 미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정도 없이 감싸고 난 그냥 잘하고 싶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고 말을 가볍게 정리합니다. 태수 씨 도와주신 거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했던 결제들은 오늘 제 통장으로 전환하죠. 아니요, 오늘은 회계만. 우리는 서류부터 묻고 관계는 천천히 정리해요. 남편이 그때 도착해 상황을 빠르게 훑고 의자 하나를 더 끌어옵니다. 일단 표부터 만들자.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저는 수첩을 펼치고 빨강 파랑 초록 스티커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둡니다. 빨강은 지출 기록, 파랑은 입금 확인, 초록은 설명 메모. 아버님이 목을 고르며 정확히 하자. 오늘은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다. 어머님이 손을 모으고 미안하다 모두에게. 내가 큰 실수였네. 그 말은 오래 걸려. 식탁 정중앙에 도착하고 사람들의 어깨를 건너갑니다. 미나는 눈가를 닫고 나도 책임질게. 지금부터는 규칙대로. 전심해부는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넵니다. 보증 연장 안내 위에 어머님 서명 옆 조그맣게 미나 이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일까지 결정. 해지나 승인이 필요한데 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남편이 짧게 숨을 쉬고 해지는 우리가 하죠. 오늘 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조심스레 태수야, 그동안 고맙다. 목소리에 오래된 빛이 납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저도 제 몫이 있었습니다. 죄송했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문까지 배웅하는 동안 복도 공기가 맑아지고 발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깁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버님이 자리에 앉아 양손을 무릎에 포갭니다. 다음부터는 묻자. 도와달라는 말도 도울 수 있냐고도. 어머님이 응 하시고 제가 내하고 있고 미나가 알았어 라 덧붙입니다. 수첩이 표가 빽빽한 물결처럼 채워지고 합계가 한 줄로 맺힙니다. 병원 어머니 카드 3, 현금 입금 1, 연금 대체 12회. 연습실 어머니 카드 2, 전 심해부 카드 3, 현금 1, 미확인 1. 밑줄을 그은 다음에 제가 결론을 또박또박 한 줄씩 적어둡니다. 어머니 카드 생활의료만, 미나 지출 개인 계좌만, 연금 대체 금지. 미나가 손을 들었다 내리며 조심스레 묻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은 내가 묶을게. 다음 달은 내가 계획서를 증빙과 함께.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한과 방식을 적자. 지키면 칭찬, 못 지키면 보류. 어머님이 한숨과 함께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부추전은 내가. 주방에서 달궈진 팬이 지글지글 소리를 올리고 공기에 기름빛이 번집니다. 미나가 부침 뒤집개를 한 번 더 단단히 쥐고 내가 뒤집을게 합니다. 접시 위 초록원이 고르고 둥글게 자리하며
주방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남편은 그릇을 데우고 저는 상을 펴고 아버님은 소금을 건네십니다. 어머님이 젓가락 끝으로 가장 잘 구운 한 장을 집어 미나 접시에 먼저 얹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표로. 제가 마지막 줄을 읽습니다. 아버님은 웃음 비슷한 따뜻한 소리를 내시고 그래, 오늘은 밥 먹자. 그때 휴대폰 하나가 조용히 진동하며 테이블 끝에서 떨립니다. 미나의 화면 위로 입금 확인 완료가 뜨고 연습실 해지 접수가 따라옵니다. 그 알림 두 줄이 우리 표의 빈칸을 채우고 공기가 한 번 더 풀립니다. 그러나 식탁 불빛 아래 아직 남은 종이 한 장, 보증 연장 해지 서류, 내일 처리할 마지막 첫 전환의 마무리. 우리는 고개를 모읍니다. 숟가락이 그때서야 밤의 속도를 찾아가고 첫 한 숟가락이 부드럽습니다. 한 장의 녹취와 표, 작은 메모의 고백이 방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환점, 첫 반전의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페이지에 섭니다. 아침 공기가 창턱을 얇게 스쳐 지나가고 식탁 위 종이가 펼쳐집니다. 냉장고 문 정중앙에 지출 규칙표를 붙이고 테이프를 단단히 누릅니다. 빨강은 지출 항목, 파랑은 입금 확인, 초록은 설명 메모입니다. 오늘 첫 회의부터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이 의자를 당깁니다. 어머님은 앞치마 끝을 가만히 접어주시고 아버님은 안경을 닦으십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나 준비됐어, 언니. 숨을 한번 길게 쉽니다. 첫 줄은 비밀번호, 둘째 줄은 카드 구분, 셋째 줄은 사진 전송입니다. 생활비 카드는 엄마, 개인 지출은 미나, 예외는 가족 동의로. 제가 문장을 읽으면 아버님이 조용히 덧붙여 어기면 보류 알지. 어머님이 잠깐 머뭇 나는 비번을 자주 바꾸면 헷갈리는데 이번엔 달력 뒤에 큰 글씨로 써둘게요. 바꿀 땐 모두의 공유. 미나가 빠르게 고개를 오케이, 나도 동의. 웃음을 조금 보탭니다. 남편이 노트를 넘겨 보증해지는 오늘, 서류는 내가 챙길게요. 그때 미나 전화가 울려 작은 말풍선이 뜹니다. 오후 리허설 가능? 미나가 화면을 덮고 오늘은 힘들어. 적고 입술을 한번 깨뭅니다. 어머님은 걱정스런 눈, 리허설 한 번쯤은 마지막이 될 수도. 아버님이 시선을 고쳐 마지막은 내 건강, 우리 가정이 먼저다. 말끝이 단단해지자 부엌의 공기가 살짝 안쪽으로 당겨집니다. 식사 후 잠깐 사이에 남편이 도장과 신분증, 서류 봉투를 챙깁니다. 미나야, 같이 가자. 제가 손짓을 보태니 응, 나도 가야지. 현관에서 신발끈을 한 번 더 조여 묶고 엘리베이터를 부릅니다. 복도 끝 거울 속에 우리가 네 칸으로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구청 민원 창구 앞에 번호표가 천천히 흐르고 벽시계가 한 칸씩 걷습니다. 보증 연장해지요. 남편이 차례를 받아 서류를 정리해 건넵니다. 직원이 항목을 읽고 동의자 모두 서명, 해지 사유 간당 기재. 미나가 펜을 잡아 개인 지출 정리 중 짧게 또박 적습니다. 어머님은 손끝이 떨려 가족 합의에 따른 해지. 조용히 덧붙여 쓰십니다. 아버님은 서명칸에 천천히 이름을 남기고 숨을 크게 한번 쉽니다. 제 차례가 오자마자 지출 투명화 진행이라 근거 문장을 적습니다. 직원이 장표를 넘겨 내일자로 효력 발생, 알림 문자가 나갑니다. 복도를 나서는 길에 미나 전화가 다시 울고 대관료 잔액 요청 뜹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게. 미나가 짧게 말하고 메시지를 보리로 묶습니다. 버스 손잡이 흔들림에 유리창이 잔잔히 떨고 햇빛이 손등을 건너갑니다. 나 파트타임 알아볼게. 카페든 상담콜이든 오후 타임이면 좋고. 미나의 말이 떨어지자 어머님 눈가가 젖어
손수건을 꺼내십니다. 아이다, 그 수고를. 엄마가 좀 더 하시자 아버님이 살짝 고개를 젓습니다. 이젠 배워야지. 뻔만큼 쓰고 남기기. 늦어도 배우면 된다. 말끝이 낮지만 단호. 미나는 고개를 끄덕. 응, 나 해볼게. 집에 돌아오는 길목에 구두 수선집 앞을 지나 미나가 발을 멈춥니다. 이거 가죽 벗겨졌네. 오디션 구두를 꺼내어 주머니 돈을 헤아립니다. 수선집 주인 할아버지, 오늘은 셈 치지 말자. 다음번에 인사로 오면 돼. 미나가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보일러 온기가 부드럽고 주방에 국물 냄새가 돕니다. 어머님이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김을 보고 점심은 소고기 무국. 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손등으로 가슴을 쓸고 조금 답답하네. 속삭입니다. 저는 약통에서 알약, 물컵과 함께 건네고 몇 분 쉬자고 권합니다. 그때 미나에게 전화, 긴 벨소리가 한 번 꺾여 낯선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감독 이모 씨. 미나 씨, 오늘 리허설 빠지면 무대 취소입니다. 스피커에 울린 음성, 정색한 기침 소리 뒤 대관료 잔액도 오늘. 거실 공기가 갑자기 한 뼘 쪼그라드는 느낌. 아버님 눈썹이 흔들립니다. 미나가 깊게 숨을 쉬고 오늘은 어렵습니다. 가족회계 정리 중. 그럼 출연 포기로요. 전화는 단칼로 말하고 무심한 두음이 끊깁니다. 어머님이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한 번만, 오늘만. 제가 손바닥을 펴서 어머니,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아버님이 낮고 확실히 무대는 내일도 있으나 가정은 오늘뿐이다. 미나의 어깨가 작게 한 번 위로 올랐다 내려 숨이 길게 빠져나옵니다. 나 포기 문자 보낼게. 대관료는 환불 불가면 내가 감수할게. 그 말이 식탁을 지나 규칙표 앞까지 도착해 파란 스티커처럼 붙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서 어머님은 수건을 비비고 미안해, 내가 무르게 했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오늘 결정이 우리 모두를 지켜요. 남편이 시계를 보고 나는 회사 복귀해야 해. 저녁엔 합류할게. 현관까지 배웅하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쥐고 흔들리면 바로 전화.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의 발자국 소리가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미나가 휴대폰 화면에 포기 문장을 적어 넣고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정으로 포기합니다. 잔액 문제는 제가 처리. 짧고 분명한 두 줄입니다. 곧장 회신이 도착, 계약 위약 조항 참고, 오늘 중 입금 요망. 미나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리는 틈에 저는 수첩을 펼칩니다. 위약 조항 확인하고 법률 상담 공익센터 내일 오전 예약 잡자. 아버님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깊게 기대시고 그래, 절차대로 가자. 점심 국물이 식어가는 작은 소리들 사이에서 숟가락이 천천히 뜨입니다. 미나는 반 공기 정도 말없이 밥을 넘기고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식탁 정리가 끝나갈 때 문득 벨이 한 번 울고 택배함 알림이 뜹니다. 현관에 놓인 봉투엔 기획사 계약서라 쓰여 미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계약금 조항 아래에 선지급 대관비 공제, 달력처럼 촘촘한 공연 일정이 적혀 있고 벌점 제도도 보입니다.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이런 건 왜 말을 안 해? 미나가 입술을 깨뭅니다. 나 붙을 줄 알았어. 붙으면 다 해결될 줄. 그래서 먼저 물었어. 이제는 미루지 말고 조항부터 하나씩 읽자. 제가 줄을 짚어 내려갑니다. 해지 통보 기한, 비용, 대관 공제 기준, 사인 방식이 또렷합니다. 오늘은 사인 안 해. 미나가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접습니다. 아버님이 손을 내밀어 잘했다. 한마디를 짧지만 깊게 건넵니다. 그때 어머님 휴대폰이
탁자 끝에서 울리고 낯선 번호가 깜빡입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보증 연장 미확인, 오늘 중 안내 재통보. 어머님 손끝이 식탁을 서너 번 두드리다가 괜찮다 해지는 진행. 저는 즉시 메모에 해지 확인 콜백 완료, 서류 스캔 공유 적습니다. 미나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한참 들춰보더니 박스 하나를 끌어옵니다. 이거 팔래, 언니. 무대 의상 몇 벌, 신발 2켤레. 저는 촬영 조명을 켜고 각도를 맞춰 사진을 찍고 판매 앱에 올려둡니다. 가격 제한 창에 수익 전액 채무 상환. 짧은 설명을 곁들입니다. 곧 문의가 몇 건 오고 종이 상자에 비닐을 깔아 주소를 하나씩 적습니다. 어머님이 조심조심 바늘로 단추를 꿰며 내 손이 야무지다. 아버님은 소파에서 조용히 눈을 붙였다가 숨이 한결 편하네.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메우는 동안 문득 알림이 4건 뜹니다. 연습실 해지 승인, 보증 해지 접수, 판매 입금 대기, 상담 예약 확정, 파랑 스티커 4개가 수첩 가장자리에 붙고 공기가 살짝 풀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알림, 감독 오늘 밤, 대타 무대 제한. 미나의 시선이 잠깐 저를 스치고 어머님을 스치고 문 쪽 어둠을 스칩니다. 가면 위약은 없고 대타비만 조금 줘. 연습은 필요 없대. 어머님 눈동자에 작은 불빛이 일어 한 번쯤은 말이 머뭅니다. 아버님이 단정히 오늘 정한 규칙 먼저. 받을 건 내일 받자.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맞아, 내일 받자 하고 제 손등을 살짝 만집니다. 그 말은 분명하지만 어딘가 얇은 떨림이 손끝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남편이 현관을 열고 해지 서류 잘 됐다. 우리는 저녁을 펴고 짧은 근황을 나누고 숟가락을 동시에 듭니다. 식탁 위 규칙표가 등불처럼 빛나고 시선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오늘의 선택들은 내일의 평안을 만든다. 제가 조용히 읽어줍니다. 그때 창밖 골목에서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 짧은 대화가 스칩니다. 연습실 열었대. 누군가 지나가는 말, 문득 바람이 들었다 나갑니다. 미나가 숨을 들이켜 언니 나 잠깐 아냐. 오늘은 안 나갈게.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 그래, 오늘은 우리와. 아버님이 미소로 답합니다. 저는 수첩 여백에 짧게 3줄을 남깁니다. 선택 책임, 반복 습관. 오늘 포기, 손실 감수. 내일 상담, 절차 진행. 별표를 3번 그립니다. 저녁 그릇을 치우고 주방 불을 낮추자 집의 호흡이 고릅니다. 문득 현관 앞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카메라 불빛을 가립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직전 미나의 전화가 먼저 짧게 떨며 밝아옵니다. 감독 급히 필요, 오늘만 도와줘. 이모티콘이 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봅니다. 규칙표와 전화 사이 딱 그 한 칸의 거리. 미나가 숨을 고르고 거절하겠습니다. 타이핑,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정확히 1번 울리고 복도의 공기가 바뀝니다. 문 너머 또 다른 일이 곧 우리 앞에 설 듯하고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선택을 지나온 발끝이 다음 걸음을 준비하며 방 안의 불빛이 흔들립니다. 초인종이 1번 더 짧게 울려 퍼지더니 복도의 공기가 서늘합니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가만히 멈춰서 있고 저는 체인을 풀어 엽니다. 택배 봉투처럼 얇은 갈색 서류가 보이고 발신인은 기획사입니다. 내용 증명 봉투 위에 굵은 도장이 찍혀 있어 손끝이 먼저 식어갑니다. 미나가 빠르게 다가와 내가 받을게 말하고 봉투를 조심히 뜯습니다. 첫 장의 제목에는 출연 포기 위약 통지. 검은 글씨가 또렷합니다. 어머님이 숨을 삼키고 아버님은 안경을 올려 함께 줄을 따라 읽습니다. 금일자로 포기 의사,
대관 공제와 위약금, 기한 내 입금 요청. 밑줄이 세 군데 있고 계좌번호가 길게 이어져 종이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넘겨 조항대로면 가능한데 협의 구간이 있네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고 내가 감수하겠어.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 끝이 닿는 자리, 어머님 눈빛이 젖어 오늘만 어쩌면 흔들립니다. 아버님이 낮고 분명히 오늘만이 자꾸 내일이야. 우리가 오늘을 지키자. 조용한 말 한 줄이 거실을 길게 건너가 규칙표 앞에 멈춥니다. 그때 미나 휴대폰이 탁자에서 한 번 떨고 새 말풍선이 떠오릅니다. 감독 대타 조건 상향, 위약금 일부 면제, 지금 오면 바로. 제 목을 대가 꽉 메이고 어머님 손끝이 들썩, 미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공기가 한순간 쪼그라 모든 소리가 가늘어지고 심장 박동만 크게 납니다. 안 가겠습니다. 미나가 또렷이 타이핑,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보내기 소리 뒤로 케틀에서 김이 솟아 주방이 하얗게 흐려집니다. 저는 물을 잠그다가 갑자기 커다란 숨이 가슴 안쪽에서 튀어오릅니다. 나도 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려 두 손을 깍지로 맞춥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좋은 말만 고르며 조용히 넘어왔습니다. 병원, 장보기, 서류, 약 봉투와 영수증, 밤마다 빈칸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해했고 아버님 지켰고 미나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내용 증명 한 장 앞에서 저도 사람이 됩니다. 말이 한 번 걸려 목끝이 매캐해지고 눈물이 얇게 번집니다. 저는 며느리이면서 누군가의 딸이고 제 삶도 하나뿐입니다. 제 시간의 모서리가 매일 조금씩 닳아 이제는 둔해졌습니다. 주방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들려오고 숨 고르는 소리만 납니다. 어머님이 수건을 쥐고 미안하다 미안해. 연거푸 소리가 흘러납니다. 내가 미나를 너무 오래 감쌌던 것 같아. 그래도 애가 불쌍해서.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아버님 손이 어머님 손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지나치면 짐이 된다. 낮게 말합니다. 미나가 그 말에 어깨를 일으키더니 목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로 노력했어. 매일 연습했고 빌려달라 말 안 했어. 근데 자꾸 실패하고 어디든 문이 닫히니까 그냥 무서웠어. 종이 위 물방울이 하나, 둘 불어나고 글씨가 살짝 번집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서류 모서리를 닫고 휴지통을 발치로 당깁니다. 미나야, 내가 무서우면 우리는 더 무서웠다. 가족은 두려움도 나눈다. 제 목소리가 낮고 그러나 전보다 또렷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미나가 고개를 들어 언니 나 정말 변할게. 오늘은 도망 안 갈게. 그때 초인종이 다시 당겨진 활처럼 울리고 복도 발자국이 멈춥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검은 모자 챙 아래 무표정한 남자가 섭니다. 기획입니다. 통지 확인 받으러 서명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이 반사적으로 문 앞으로 나서다가 아버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서명 없다. 우리는 협의부터 변호사 상담 후다. 남편이 문을 사이로 정중히 말끝을 다듬고 명함을 받아듭니다. 직원은 짧게 고개를 내일 오전까지 연락 없으면 전자통지.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집안 공기가 흔들립니다. 어머님은 등받이에 어깨를 조용히 기대고 눈을 한번 꾹 감습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성큼 가더니 수건을 꺼내 설거지를 잡습니다. 그릇이 또각거리고 물살이 넓게 퍼지며 거품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오늘부터는 제가요. 미나 말끝이 단단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고 가스레인지 불을 끕니다. 오늘 중 위약 조항, 공익센터 자료 싸게는 안 눌릴 겁니다. 남편이 노트를 펴서
할 일 목록을 쓰고 시간대별로 나눕니다. 아버님이 조용히 나는 오늘 오후에 동네 의원들 순회, 장기 처방 확인하고 약 재고를 살피고 내 리스트도 만들자. 규칙표 옆 빈칸에 새 스티커가 붙고 공기 중 긴장이 풀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아직 가슴 가장자리에서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씩 입 밖에 꺼냅니다. 어머님, 저는요, 칭찬보다 기준이 더 필요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이건 안 돼 하는 선이 더 필요했습니다. 미나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 선택의 값은 내가 내야 해. 말들이 한 줄씩 규칙표 아래 모여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사랑은 도와주되 대신하지 않는다. 기다리되 방치하지 않는다. 어머님 눈가에 마른 물기 위로 새 물기 한 번 번집니다. 그래, 이젠 배우자. 내가 다 해주던 그 습관을 내려놓자. 미나가 고개를 끄덕여 나도 내려놓을게. 자의식, 미련, 변명. 서랍에서 꺼내둔 작은 스카프 하나 미나가 곱게 접어넣습니다. 이건 내 추억이야. 추억은 팔지 않대. 현실은 내가 번다. 그 말이 방 안에 작은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표정을 비춥니다. 남편이 조용히 웃고 아버님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쓰다듬습니다. 저는 수첩 여백에 짧은 결론을 적습니다. 감정 이제야 말문. 행동 오늘부터 시작. 돈 계약으로 확인. 별표를 3번 칩니다. 그때 휴대전화 하나가 낮은 진동을 길게 내며 바닥에서 울립니다. 미나가 화면을 보더니 잠깐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낯선 번호. 당신 동생 맞나요? 보증 관련해서. 저는 손을 내밀어 여기는 가족입니다. 서류로만 대화주세요. 낯선 목소리가 멈추고 그럼 메일로 보낼게요. 짧게 대답이 끊깁니다. 주방의 물소리가 완전히 멎는 순간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고요는 때로 칼날, 때로 붕대가 되어 남은 마음을 씻어줍니다.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쌉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많이 배웠다. 저는 어머님 손을 두 손으로 포개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배워요. 오늘 말고도 내일도 그 다음도. 미나가 수건을 털어 행주거리에 가지런 스스로도 놀란 듯 웃습니다. 언니, 나 무섭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여. 오늘은 진짜 괜찮아. 그 말에 어머님이 다시 수건을 쥐고 괜찮아를 몇 번 읊습니다. 아버님이 창가로 가서 햇살에 테두리를 짚고 오늘 공기가 달라. 남편이 규칙표 아래 작게 한 줄 덧붙입니다. 말할 것, 숨기지 말 것. 그 한 줄이 마지막. 마침표처럼 반짝이고 사람들 눈빛이 합쳐집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 말로 닿지 않은 작은 그림자가 남습니다. 누군가 오래 품은 죄책감의 모양이 저편에서 조용히 흔듭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문장을 준비만 합니다. 저녁으로 기울기 전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고 잔물결만 가슴에 남습니다. 이제야 폭발이 끝나 빈자리에 바람이 드니 다음 페이지가 보입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가늘게 한 줄을 씁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차례. 비 온 뒤 햇살이 창턱을 닦아내리고 집안 공기가 맑습니다. 아버님이 손짓하며 서랍 키 좀 하시고 저는 장롱을 엽니다. 낡은 철제 상자에서 붉은 장부 한 권과 봉투 몇 개가 나옵니다. 겉장에 흐린 글씨, 가계부 15년 전. 손끝이 잠깐 멈춥니다. 어머님이 숨을 고르고 그땐 힘들었지 하며 장부를 천천히 펼칩니다. 첫 장엔 볼펜 글씨, 학원비를 쓴 빅칸에 동그라미가 빼곡합니다. 둘째 장 귀퉁이에 장학금 인출 메모, 옆엔 날짜가 박혀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내 교환 장학금이 목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어머님 손끝이 떨려 종이 가장자를 쓸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미나 오디션이 연달아 잡혀 있었고 아빠가 수술 앞두고 그래서 내 돈에서 잠깐만 빌렸어. 금방 메우려 했지. 남편 눈빛이 비어 식탁을 오래 바라보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 해에 나는 교환학생을 접고 군대를 먼저 갔지요. 말끝이 무른빛으로 소파 등받이에 닿고 방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미나가 서랍을 보며 두 손을 모아쥐고 언니 나 몰랐어. 어머님이 얼굴을 감싸 엄마가 잘못했어. 그땐 그게 최선 같았지. 아버님이 안경 너머로 장부를 잠깐 보다가 탁자 위에 올려둡니다. 그해 나는 협심증을 처음 진단받았고 약값이 버거웠지. 목소리가 낮게 흔들려 컵 가장자리를 쓸고 21번 다독이십니다. 그때 봉투 하나가 철제 상자 밑에서 슬그머니 미끄러집니다. 열어보니 작은 메모 태수 부탁한다 옆에 어머님 필체가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눈을 떠 서로를 잠깐 보고 미나가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어머님 눈가가 젖어 메모를 꼭 주십니다. 그날 밤 전화했어. 태수에게 말했지. 미나를 놔달라고. 거실 공기가 순간 차갑게 줄어들고 숟가락 소리도 멎습니다. 그 애가 결혼하면 무대는 멀어질까봐 엄마가 먼저 말했어. 어머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 내려앉고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나가 눈을 감고 입술을 세게 깨문 뒤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태수가 달라졌구나. 나만 탓했는데 남편이 아주 천천히 손을 식탁으로 뻗어 미나 손등을 덮습니다. 너만의 무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들자. 이제부터는 저는 장부 끝장을 조심히 뒤로 넘기고 또 다른 메모를 찾습니다. 내 책임 연금 대체. 어머님 글씨 아래에 짧은 줄이 그어져 있네요. 아버님이 눈을 감아 나도 알았다 하시고 작게 헛기침을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아버님? 제가 다가앉아 묻자 아버님은 고개를 듭니다. 서류를 보니 보였지. 근데 내 탓이 더 커. 집을 지휘 못했어. 어머님이 눈물을 훔쳐 당신한테 참아. 내가 그럴 수 없었어. 나는 내가 무너질까. 그게 더 두려웠지. 아버님 말끝이 졌습니다. 미나가 자리를 털고 부엌에서 휴지를 가져와 엄마 여기요. 내밉니다. 어머님은 두 손으로 휴지를 받아쥐고 미나야 미안하다. 엄마가 태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둘이 덜 상처났을 텐데. 미나가 숨을 들이켜 엄마 그땐 나도 무대를 이유로 도망쳤어. 내 오만이 컸고 태수도 나만 보라고 무리하게 졸랐지. 말들이 둥글게 맺혀 규칙표 아래 모이고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아버님이 철제 상자 안쪽을 더듬어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겉면에는 변경 유언 초안 검은 글씨가 단단합니다. 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그걸 왜 묻자 아버님은 담담히 답합니다. 어젯밤에 썼다. 집과 적금, 보험금, 분배를 바꿔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굳어 숨을 잠깐 멈추고 남편도 눈을 크게 뜹니다. 무릎 아픈 엄마 대신 살림을 붙든 사람, 빚을 줄인 사람에게 아버님 시선이 제 쪽으로 천천히 와서 잠깐 멈추어 섭니다. 어머님이 손살에 쳐 아니 그건 안 돼. 애들 사이 벌어져. 아버님은 고개를 저어 그래서 초안이야. 오늘 당장 서명은 안 해. 다만 기준을 세우자. 누가 무엇을 메웠고 무엇을 감당했는지. 거실 공기가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하고 서류 모서리가 말립니다.
미나가 조심스레 묻죠. 아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님은 단단히 너는 내 발로 서라. 우린 뒤에서 바친다. 돈은 계약으로, 감정은 말로, 약속은 기록으로. 그 말이 탁자 위, 장부와 초안 사이에 분명한 줄을 긋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천천히 내보내고 수첩을 펼칩니다. 장학금 전출 사실 확인, 이혼 개인 모친 고백, 유언 초안 기준 제시, 세 줄을 적고 나서 각 줄 옆에 별표 빨강 하나씩을 붙입니다. 그 순간 미나폰에 낯선 메일 알림이 작게 뜨고 꺼집니다. 보증 채권 양도 통지, 법률 문구가 적혀 있고 기한과 이자가 기입되어 있어요. 남편이 곧바로 스캔해서 공유해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일 오전 상담 전에 양도 적법성부터 확인 절차 밟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 이제는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내자. 미나가 들숨을 길게 한 번 더 끌어당기고 메일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때 소파 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또다시 굴러 나옵니다. 봉투에는 둥근 글씨, 라디오 사연 엄마. 날짜는 아주 오래전. 어머님이 멋쩍게 웃어. 그땐 나도 무대를 참 바보 같았지. 짧은 사연 속엔 젊은 날 꿈의 냄새, 접힌 자리에 후회가 납니다. 그래서 더 밀었나 봐. 내 미련으로 미나를. 그 죄를 이제 놓자. 말이 끝나는 순간 미나가 상자를 닫고 엄마, 우리 같이 놓자. 어깨와 어깨 사이에 작은 숨이 드나들고 방이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아버님이 두 손으로 장부를 다시 덮으시며 오늘 진실은 여기까지. 내일은 법과 절차, 모레는 생활과 습관, 그 다음은 마음이다. 그 말이 등뼈처럼 우리 오후를 바치고 각자의 눈빛이 선명해집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고백 관계의 새 출발. 그러나 창밖에서 바람이 방향을 틀고 문틈이 가늘게 웁니다. 진실이 밝아진 자리, 그늘은 더 또렷해져 다음 파도가 예고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더 걸어가야 해요. 두 손을 맞잡고 천천히. 이른 햇살이 부엌에 얇게 번져 들어오고 주전자가 먼저 숨쉽니다. 수첩을 펼쳐놓고 오늘의 동선을 묻고 별표를 하나 더 칩니다. 상담부터 가요. 하고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님은 외투를 여밉니다. 아버님은 모자를 쓰고 천천히 숨 맞춰 가세. 지팡이를 가볍게 툭. 엘리베이터 거울 속 4명. 어제보다 어깨가 곱고 눈빛이 조용히 닮았습니다. 법률상담센터 대기실. 번호표가 낮게 흔들리고 차량이 길게 머뭅니다. 위약조항 여기. 과다한 부분이 있고요. 조정 신청 가능해요. 상담사는 조용히 짚고 내용 증명 문구를 고치며 감액 협상부터 하시죠. 보증 채권 양도는 절차하자 가능성 있고 확인 서류를 요구하세요. 메모란에 줄을 긋고 조정 감액 확인. 세 단어를 굵게 칩니다. 복도 햇빛이 흐르고 문이 닫히자마자 휴대폰이 동시에 떱니다. 기획사 협상 의향. 양도인 자료 준비 중. 두 줄이 거의 겹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서류부터 닫고 감정은 잠깐 쉬자. 아버님 말끝이 가볍고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여 손등을 천천히 펴십니다.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와 국을 데우는 사이에 미나폰이 먼저 옵니다. 감독 감액 검토, 대감비 분할 가능. 오늘 오후 전화 주세요. 미나가 숨을 들이켜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스피커를 켭니다. 위약금 30% 감면, 대감비 6개월 분할, 재출연 조건 삭제. 조건이 또박또박 놓이고 우리는 서로를 보다가 수용합니다. 로 맺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님 눈가에 빛이 작게 번져 앉습니다. 고맙다 다들 하시며 수건 끝을 비비다가
짧게 웃음을 놓습니다. 미나가 식탁에 앉아. 오후엔 면접이 있어.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 가능 시간은 오전 병원 전후로 주 4회까지 열어둬. 제가 일정표에 맞춰 줄을 긋고 별을 치니 아버님이 좋다 하십니다. 남편은 택배 박스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판매 대금 첫 입금. 파란 알림이 뜨고 입금 일건 완료. 공기가 한번 풀립니다. 점심을 대강 나눠 먹고 미나는 깔끔히 묶은 머리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히는 간격만큼 거실이 잠깐 고요하다가 어머님 한숨이 털썩. 이제야 숨이 좀. 그동안 내가 참. 말끝이 길게 흐릅니다. 아버님이 잔을 들어. 오늘만큼은 괜찮다. 내일은 더 괜찮을 거다. 부엌 창틀에 기대. 저도 작게 고개를 끄덕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해가 길어질 때 미나가 문을 열고 들어와. 합격, 다음 주 시작. 어머님이 박수 3번, 젓가락으로 탁탁 작은 축하가 번집니다. 남편은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 들고 오늘은 무알콜 건배. 유리컵에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붙고 웃음이 살짝 넘칩니다. 그때 기획사에서 새 메일이 도착하고 모두가 고개를 모읍니다. 감액 합의서 초안과 분할 납부 일정표가 첨부로 반듯하게 옵니다. 상담사가 수정해준 문구대로 거의 일치. 우리는 서로 안도의 눈. 서명은 내일 오전. 오늘은 검토만 하고 자료는 공유해 둘게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새로 만들고 항목을 정갈히 나눕니다. 어머님은 장지갑에서 카드를 천천히 꺼내 생활비 한도도 줄이자. 아버님은 조용히 가계부 첫 장을 펴고 이제 나는 기록 담당. 각자의 자리와 몫이 한 칸씩 자리를 찾고 집의 호흡이 맞춰집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고 빨래는 건조대에서 따뜻한 김을 냅니다. 미나가 소매를 걷고 마늘을 곱게 다지며 나 오늘 울지 않을래. 어머님은 조용히 계란을 풀어 지단을 얇게 얹어 돌립니다. 남편이 그릇을 예열해 식탁에 차례로 놓고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한 숟가락이 부드럽게 목을 지나가는 순간 집안에 평화가 앉습니다. 고생했다, 모두. 아버님 말이 얇은 미소로 끝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거실 조명을 한 칸 낮추고 스탠드에 빛을 걸어둡니다. 내일은 병원 먼저, 그 다음 서명과 발송, 오후엔 근무 등록. 저는 수첩에 묻고 각줄 옆에 초록점, 리듬대로 박자를 찍습니다. 그때 현관 센서 등이 짧게 켜졌다 꺼지고 우편함 알림이 반짝입니다. 남편이 봉투를 들고 와 등기 하나 왔다 하고 식탁 위에 조심히 둡니다. 로고는 등기소이고 봉투는 생각보다 가볍고 모서리는 딱 벌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인가. 아버님이 안경을 고쳐 쓰고 저는 칼끝으로 천천히 엽니다. 첫 장에는 주소와 현 소유자 표기가 깨끗하게 정렬돼 있고 둘째 장에는 작게 근저당권 설정 칸, 눈금처럼 줄이 서 있습니다. 이 금액은 뭐지? 남편이 숫자를 읽다가 숨을 아주 잠깐 멈춥니다. 권리자란 오른쪽에 익숙한 세 글자가 또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설정자 아버님, 채권자 신용조합, 설정일 3년 전 겨울. 식탁 위 공기가 얇게 갈라지는 소리. 누구도 먼저 말 못합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버님이 눈을 가만히 감습니다. 말이 더디고 손등에 핏줄만 흔들려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어머님이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서서 내가 몰랐던 건데. 말끝이 더 가늘어지고 미나가 숨을 들이켭니다. 아빠, 이건 처음 듣는. 그때 동시에 울리는 두 개의 알림소리. 휴대폰 화면이 밝아집니다. 신용조합 이자 납기 통보. 양도인 근저당 관련 질의.
두 문장이 나란히 뜹니다. 우리의 안도는 방금까지 부엌 김처럼 옅어지고 조용한 금이 다시 납니다. 남편이 아주 천천히 의자를 밀어 앉으며 오늘은 페이스만 잡자. 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에 적습니다. 해결 거의. 그러나 미해결 하나. 근저당 3년 전 설정자 아버님. 사유 미상. 별표를 4번 그리고 빨강 스티커를 붙여 다음 페이지를 예약합니다. 어머님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내일 사실부터 듣자. 아버님은 눈을 뜨고 그래 내일 말아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방 안의 빛이 낮아지고 커튼 끝이 가볍게 떨며 가짜 평온이 접힙니다. 오늘이 우리를 달래다. 끝에서 살짝 뒤집히고 밤의 결이 다시 서늘해집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내일 들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그 말이 스탠드 불빛에 얇게 반사되어 앉고 식탁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작은 바람 한 가닥이 다음 반전을 예고합니다. 아침빛이 거실을 조용히 쓸고 지나가고 식탁 위 서류가 눕습니다. 어머님은 장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쥐시고 아버님을 바라보십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사유를 말하겠네. 아버님이 천천히 시작합니다. 근저당 그해 겨울 집을 담보로 잡은 건 미나 때문이 아니었어. 공기가 짧게 끊기고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식탁을 봅니다. 아버님은 서랍에서 약간 두꺼운 봉투를 꺼내 반드시 제 앞에 놓으십니다. 봉투 겉면에는 각서 및 이체네요. 검은 글씨가 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모서리를 조심스레 쓸어보고 천천히 봉투를 엽니다. 첫 장엔 얇은 각서, 정차용 4글자, 낯익은 성씨가 박혀 있습니다. 눈이 한번 흔들리고 숨이 미세하게 갈라져 목이 말라옵니다. 며느라가 미안하다. 그때 내 아버지가 합의금이 급했었다. 사고가 크게 났고 병원비와 합의금이 한꺼번에 몰렸지. 어머님이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천천히 앉아 손을 모읍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제 쪽을 살피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내 아버님이 전화로 절반만 빌리겠다고 목소리를 떨더구나. 아버님이 말을 고르고 등받이에 등을 살짝 대고 다시 천천히 이어갑니다. 며느리 내가 알면 상처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여러 번 당부했네. 저는 각서를 넘겨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날짜를 한 줄씩 더듬습니다. 3년 전 겨울, 1차, 그해 봄, 2차 보완, 금액이 깨끗이 찍혀 있습니다. 미나가 제 옆자리를 조심스레 당겨 앉으며 두 손을 무릎에 얹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원인인 줄 알고 어젯밤 내내 떨었어. 어머님도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시고 한 줄씩 말을 뽑아내십니다. 내가 그때 몰랐다. 당신이 담보를 잡은 걸 끝내 말 안 하더구먼. 아버님은 고개를 젓고 내 잘못이 크지. 가장을 자처했으니 미나 일이 불안했고 우리 둘의 약값도 늘고 집안 살림은 빽빽했어. 그래도 자네 부모 살림 그건 내 생의 의리라 손 놓을 수 없었네. 저는 그제야 말끝을 가늘게 바로 세우고 소리를 최대한 고릅니다. 아버님, 왜 저한테 그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버님이 시선을 들어 제 눈을 한번 맞추시고 작게 그러나 분명히 답합니다. 내가 이 집에 와 첫 계절을 막 버틸 때 나는 내 어깨가 보여서 말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혼자 짊어지면 곧 돌아올 줄 알았네. 말끝이 낮게 떨려 컵 가장자가 흔들리고 초침이 또각또각 걷습니다. 남편이 제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포개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은 눈가를 닫고 가까운 사람이 범인이지 늘 사랑인 줄만 알았네. 그 말이 규칙표 아래 얇게 내려앉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열어 봉투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둡니다. 연습실 해지 확인. 위약 감액 합의서. 파란 도장이 선명합니다. 언니, 이건 내가 오늘 더 팔 거 올려서 분할 첫 회 낼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각서의 마지막 줄을 끝까지 조심스레 읽습니다. 정서명, 차용 사유 합의금 및 병원비, 변제 예정 회복 후 분할. 그 아래 작은 메모, 사위댁에 누가 될까, 끝까지 비밀 유지. 어머님이 메모를 보며 입술을 오래 다물고 한번 아주 길게 숨을 쉽니다. 그래도 이건 비밀이 비밀로서 너무 컸다. 말끝이 쓸쓸히 떨어집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 이제는 공개하세. 집은 숨이 막혔다. 남편이 즉시 노트를 펴서 항목을 새로 나누고 줄 간격을 또렷이 맞춥니다. 근저당 원인 장인 합의, 상환 법률 검토 후 조정, 대체 가족 공동 계획.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가 한 박자 쉬고 멈춥니다. 오늘은 서류부터요. 사실 확인이 먼저고 감정은 잠시 적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되 어제보다 한결 낮고 어미가 분명히 다칩니다. 아버님이 미소를 조금, 그게 우리 며느리다. 차분히 차례대로. 그때 등기소에서 두 번째 문자가 오고 담보 현황 조회 완료. 신용조합에서는 상환 조정 협의 가능. 회신이 거의 동시에 닿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정리해 오늘 오후 일정표에 세 칸을 하나 더 만듭니다. 첫째, 조합 방문. 둘째, 장인 어른 통화. 셋째, 문서 스캔 공유. 어머님은 천천히 달력 뒷면을 꺼내어 큰 글씨로 이렇게 씁니다. 비밀 사용 금지. 사랑은 기록 동반. 가족은 같이 결제. 미나가 그 글씨 아래 작게 줄을 하나 더 긋고 그리고 말할 것. 공기가 부드럽게 몸에 감기기 시작하고 창틀의 빛이 환해집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한번 맑게 울리더니 낯익은 중년 남성이 섭니다. 잠깐의 침묵 사이로 저는 숨을 가다듬고 문을 반쯤 열어 인사합니다. 장인 어른 지인입니다. 그때 합에 도왔던 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합의 종결 확인서와 분할 변제 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부득이하게 사위댁에 패 끼칠까 하여 부친께서 비공개로. 그가 말을 고르고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위아래로 끄덕입니다. 오늘 아버님께 연락, 상환 조정 의사 확인했고 신용조합도 열려 있습니다. 아버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십니다. 내 잘못 커도 이 집은 빚으로 묶지 말자. 오늘 풀 수 있는 매듭부터. 말끝이 단단히 박혀 사람들의 어깨가 펴지고 숨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 제가 기사할게요. 조합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우리 둘. 오늘은 내 옆을 지키마. 현관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류 묶음을 확인합니다. 수첩, 각서 사본, 등본, 합의 확인서, 볼펜과 스티커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님이 아주 낮게 짧은 고백을 덧붙이십니다. 사실 내 마음 한켠에 장부 한 칸이 비어 있었다. 자네 이름으로. 자네가 말 못한 이름 나는 벌써 알고 있었네. 그 밤에 울던 목소리로. 순간 이전의 밤이 억눌린 불빛처럼 떠오르고 가슴 어딘가가 달라붙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도 숨지 말고 같이 적자, 같은 칸에. 문이 열리는 소리와 복도의 밝은 공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감쌉니다. 조합 창구 앞에서 번호표가 천천히 흐르고 우리는 자리에 앉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고 사유 확인했습니다. 조정협의 진행하시죠. 펜촉이 종이를 스치고 약정의 문장이 정리되어 빚의 윤곽이 줄어듭니다. 담보 범위 조정, 이자 감면 적용.
분할 기한 재설정. 각 항목 옆에 아버님과 제가 나란히 사인을 또박또박 남깁니다. 서류를 봉투에 담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 바람이 종이 끝을 넘깁니다. 어머님이 숨을 내쉬며 이제 진짜 시작이네. 미소를 아주 작게 올리십니다. 미나가 운전석에서 거울을 한번 맞추고 저녁엔 부추전이죠. 아버님이 웃음을 짓고 그래, 오늘은 든든히. 햇살이 눈꼬리를 비춥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거실 시계는 같은 곳, 그런데 우리 얼굴은 다릅니다. 저는 수첩 첫 장에 그동안 못 적었던 세 줄을 적어 넣습니다. 장인 의리, 근저당, 며느리 감사, 사과, 가족 공개, 동의, 그리고 아주 작게 섹션 1의 메모처럼 한 줄을 더 보탭니다. 말 못한 이름 공유 완료, 비밀 장부 밖으로 이탈, 사랑 기록으로 안정. 어머님이 조심조심 달력을 떼어 뒤집고 새 규칙을 크게 옮겼습니다. 숨기지 않는다. 먼저 묻는다. 같이 갚는다. 그 글씨가 벽에 등불처럼 붙어서고 방 안 공기가 깊어집니다. 남편은 조용히 저를 끌어안듯 바라보다 오늘 잘 견뎠다 고 말합니다. 미나가 싱크대로 가서 펜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며 이젠 무대가 아니라 생활을 연습할게 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이 창턱에 기대어 그게 진짜 무대지. 짧은 롱을 건네십니다. 저녁이 익는 냄새 사이로 전화가 한번 울리고 낯익은 이름이 뜹니다. 장인 어른 미안했다. 고맙다가 곧바로 뒤따르고 짧은 웃음이 붙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작게 그러나 분명히 답합니다. 그 대답이 수첩이 빨강과 파랑 사이에 초록점으로 찍혀 앉습니다. 오늘의 최종 반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무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비밀은 길들여지고 사랑은 기록을 얻고 우리는 같은 장을 엽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여백을 마련해 둡니다. 새벽 공기가 창틀에 얇게 내려앉습니다. 보리차 김이 오릅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걸어가고 집의 호흡이 고릅니다. 식탁 위 수첩에는 어제의 별표들이 조용히 빛을 냅니다. 어머님은 달력 뒤에 큰 글씨 하나를 써서 비번 메모를 붙입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중앙에 붙입니다. 아버님은 약통 뚜껑을 살며시 열어보시고 유일칸을 다시 셉니다. 지팡이 끝으로 톡톡 바닥을 2번 찍으시고 오늘도 천천히 하십니다. 거실 구석 작은 선반에 접착제로 붙여둔 금강 그릇이 보입니다. 어젯밤 못 쓰던 그릇, 오늘은 꽃 접시가 되어 배를 든든히 돕습니다. 미나는 에코백 안에 검은 앞치마를 넣고 출근표를 확인합니다. 언니, 아침 물리치료 끝나면 곧바로 가. 목소리가 의젓합니다. 어머님은 손을 잡고 낼름 포기 말고 천천히 오래 가자. 미나가 미소로 답해 저녁엔 영수증과 첫 근무표 보낼게.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끈을 한번 조여 어깨를 가볍게 펴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어제와 닮은 얼굴, 조금은 더 반듯합니다. 문 닫힌 거실 안엔 온돌에 미열이 돌아 담요가 포근해집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저녁엔 일찍 올게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아버님은 창가 의자에 잠깐 등을 기대시고 햇살 끝을 더듬습니다. 어머님은 빨래 바구니를 천천히 끌어오시며 수건을 네모로 접습니다. 그 접힘이 고요하게 하루의 리듬이 되어 방마다 번져갑니다. 저는 장보기를 적고 가벼운 춤처럼 줄을 3칸만 정리합니다. 김치두부 우유, 그리고 작은 초콜릿, 오늘은 기념으로. 문간의 종이박스에 판매 물품 2억에 새 주소가 매달립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서랍 속 봉투를 열어 두께를 한번 눌러봅니다. 빨강 스티커 옆에
파랑점이 늘어나고 숨이 길어집니다. 골목바람은 맑았고 빵집 굽는 냄새는 아침을 환히 부릅니다. 마트 계산대 위에 작은 동전 2억의 잔돈의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주전자에 물을 올려 한 잔씩 나눠드립니다. 아버님은 고개 끄덕 오늘 숨이 덜 차네. 말끝이 밝게 닫힙니다. 어머님은 창틀 먼지를 하나씩 쓸어내리며 이제야 숨이 돈다. 그 말이 방을 건너 규칙표 아래에서 잔잔히 앉습니다. 점심 지나 오후에는 창밖 그림자가 길어 방바닥에 눕습니다. 저는 소파 곁 조명을 한 칸만 켜두고 장부를 천천히 봅니다. 빨강 줄의 끝마다 초록 메모가 따라와 설명의 숨을 더해줍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한번 진동을 남기고 새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미나 첫 근무 완료. 내일도 같은 시간. 짧은 글이 반짝입니다. 사진 한 장이 따라와 앞치마 주머니 속 볼펜 2자루가 보입니다. 저는 하트를 눌러 수고했어, 고맙다 2줄을 보내줍니다. 어머님은 메시지를 보고 이제야 사람이 되네. 웃음을 가볍게 올립니다. 아버님은 잠시 눈을 붙여 밥때 되면 깨워라. 입꼬리를 조금 올리십니다. 노을이 벽을 타고 거실의 공기를 염색해 저녁빛이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외투를 조심히 걸고 손을 먼저 씻습니다. 오늘은 빨리 왔어. 네, 잘 오셨습니다. 문장들이 차분합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부추전에 숨이 오르고 국물에 김이 한 번 돕니다. 식탁 위 그릇들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 작은 소리를 냅니다. 아버님이 숟가락을 들어 오늘은 3숟갈 더 장난을 살짝 얹으십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웃음이 방을 채우며 저녁이 모양을 갖춥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미나의 메시지가 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합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 식자재 영수증 사진, 근무표 캡처 1장, 파랑점 3개가 가족 단톡에 줄을 세워 밤을 밝게 비춥니다. 어머님은 확인 이모지, 아버님은 좋다 2글자, 남편은 엄지를 올립니다. 저는 수첩 여백에 습관 정착이라 적고 별표를 작게 칩니다. 설거지 물소리가 잔물결을 만들고 주방의 불이 가벼워집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곧바로 꺼지는 동안 골목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어머님은 거실 한복판에 작은 매트를 펼쳐서 무릎 운동을 2번 하십니다. 아버님은 가만히 담요 끝을 끌어올려 발목을 포근히 덮습니다. 남편은 내일 일정을 2줄로 정리하고 서류를 파일에 꽂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규칙표 옆 빈칸에 짧은 문장을 한 줄 씁니다. 사랑은 대신이 아니라 곁에서 밀어주는 일. 글씨가 천천히 마릅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가 방의 가장자리까지 따뜻함을 밀어줍니다. 창밖 별 하나가 초저녁 하늘에서 작게 깜빡입니다. 어머님은 자리에서 오늘 많이 배웠다. 손을 2번 맞잡으십니다. 아버님은 낮은 목소리로 내일도 오늘처럼 박자를 천천히 맞추십니다. 미나에게 전화가 와서 잘 다녀왔어. 한마디 웃음이 짧게 섞입니다. 내일도 사진 보낼게. 언니 고마워. 하는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통화 버튼이 꺼지고 방은 다시 고요해져 숨소리만 남습니다. 저는 거실을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고 담요 끝을 정리합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처음의 밤 공기와 첫 페이지의 노을빛. 그 노을은 여전히 우리 집을 물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만 다르게 숨이 서로 맞물리고 말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주방에 불을 내리고 현관의 잠금을 확인해 작은 의식을 마칩니다. 스탠드 하나만 남겨 길을 은은히 밝혀두고 손을 살짝 맞잡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함께 살아서 좋다.
짧은 인사가 오갑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 몸에 온기를 모으고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첩을 덮고 표지에 결을 쓸어 세월을 가만히 만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어젯밤처럼 같은 말, 잘 주무세요. 전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밤을 슬며시 건너고 희망이 등 뒤에 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일을 향해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